하는 마지막 이제 찬스가 남았습니다. 선물은요 정말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이쪽 분들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눌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탐미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인지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프로그램을 이어가실 분입니다.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 딱 나가지고 이 사진이 진짜인가 확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외모보다 마음, 인간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시는 멋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박사님께서요, AI 시대 예술의 지형 변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창작 환경과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발견할까 하는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Y포럼의 대표이신 김남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인간을 증명하는가? 우리 이 제목은 김한정 회장님께서 이 제목을 명제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포럼에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오늘 먼저 AI는 how를 빠르게 답한다는 그 명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우리 살면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들을 예전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빠르게 답합니다. 이건 AI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간은 Why를 묻습니다. 왜를 묻습니다. 왜? 한번 AI를 사용하신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실 텐데 내가 AI에 어떤 것을 그 프롬프트에 무엇을 알아봐줘? 무엇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어떤 AI도 안 물어봐요. 이걸 왜 물어봐? 왜 궁금한데 안 물어봅니다. 만약 그런 것을 물어보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굉장히 기념할 만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2023년도에 그 AI가 막 한국에 막 도입돼서 ChatGPT가 막 뿌려지고 제만에 나올 때 그때 빠르게 접근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날 즈음인데요. 2023년도 12월쯤인데 제가 그때 항상 뭘 물어봤었냐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막 대답해줬는데 어느 날 AI가 먼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말해달라요. 그리고 나의 그림의 세계를 말해달라는 거를 프롬프트에 떴어요. 그날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먼저 말을 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날 이후에 한 주 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AI가 버전이 업해서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24년도 5년, 6년에 지났잖아요. 지금의 단계는 훨씬 더 이제 진보된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AI가 도움을 주는데 사실 이런 Y프로를 만든 계획 중 하나가 많은 예술인들은 사실 그 AI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들 있는데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AI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본인만 손해고 알면 유익함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에서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 질문은 정보를 찾는 일이 아니라 세계의 의미를 여는 일이다 이런 말인데요. 보통 검색은 정보를 찾는 거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AI 단계에 이르서는 의미에 대한 걸 AI는 제가 생각합니다.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AI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AI에서 지금 이 지구에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들에서 이 무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가정했다고 그러죠. 각각의 나라에 시뮬레이션 그렸다고 합니다. 이 무기들을 어떻게 해서 할까? 적절한 재래식물을 공격할까? 뭐 할까? 했는데 A가 나온 결론은 핵무기 단추를 눌러버려요. AI의 경우는 그런 데서 사람들 놀랍게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의미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의미를. 그 의미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AI는 생산성의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초안, 이미지, 코드, 음악 코드, 변주, 또 넓게 연결합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할 수 있어요. 반복을 덜어냅니다. 시간을 사고의 여백을 바꾸는 방법을 만드는데요. 보통 인간들, 천재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일정 패턴들 찾아내요. 근데 그 부분에서 AI가 상당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가들은 자기 그림의 패턴을 AI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고. 그러면 한번 너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면 말해줘요. 네 그림은 이런 식의 방법을 하고 있다. 그 본인도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은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통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놀랄 수가 있다는 거죠. 북감, 물감이 그리듯이 AI도 새로운 창작의 손입니다. AI가 창작의 손이라는 그 대목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AI가 그냥 자체로 있을 때는 좀 멀어 보이는데 AI가 로봇을 만났어요. 두 개의 일체가 돼요. 그래서 AI가 명명된 건 로봇 팔이 움직이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 개입한 게 뭐냐고 생각했지만은 그 AI가 로봇 팔을 이용해서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냐면 이미 중국에서 사용한 기술은 로봇 팔이 물감을 뜹니다. 붓으로 물감 떠서 그거를 캔버스에다 그리고 물감을 섞어서 이렇게 그걸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요. 사실 AI가 인간과 같이 해서 협업해서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목이 뭐냐면 어떤 화가가 먼저 이걸 시도한 거예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같이 그려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또 인간이 그려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협업해서 그린 그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최초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생성형과 판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나라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AI 보잖아, AI. 근데 영어식 표현은 생성형 AI. 생성형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영어식 표현은 그걸 한국 사람이 놓치는데 왜냐면 내가 아직 발사했던 교육에서는 한국인들은 모든 교육을 판단형의 교육을 받는 세대들을 자랐어요. 판단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면 OX를 잘해요. 다음 중에 틀린 걸 찾으십시오. O냐 X냐. 이걸 잘하는 게 판단형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형을 잘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기를 생성형으로 태어났어도 판단형에 적응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사고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예술인들은 사실 의외로 생성형의 딜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 비슷한 돈을 봤을 때는 왜냐면 다음 중 이 문제가 맞았냐 틀렸냐 그걸 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대한 대답은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틀린 것과 오의 비율이 섞여 있는데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성형의 사람들이에요. 예술인들은 그런 잠재들이 상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란 미술인들은 이 부분도 좀 왜곡돼 있어요. 잘 사고가. 그런데 이 AI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합니다. 판단을 AI한테 맡긴 게 아니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AI의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럼 인간도 생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능력이 있어야 예술가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없었던 것을 생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AI가 서로 다른 세계를 열어줘요. 서양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동양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혁명은 그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대가 서양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동양에서는 안 하고 있을 때. 동양에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서양이 그 주도하면서 역사가 바뀐 거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양은 서양한테 침략당하고 제국주의에 있을 때 빠져버리는 상태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서에 보면 미술사, 건축사, 철학사에 보면 서양 철학과 미술사가 주도가 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양에 관심을 많이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 풀리는 게 많아요. 서양적 사고방식은. 동양은 관계, 조화, 흐름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한국인들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관계, 조화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 할 때도 옆에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신경 쓰여요. 그림을 하나 걸 때도 내 그림 옆에 어떤 그림이 걸려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관계가 중요한 내 그림만 집중되지 왜 관계를 쓰는데 옆사람은 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AI가 도움 준다는 거고요. 그 AI가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 기자한 거에 칼 융의 집단무의식에 대한 글이 좀 나오고 계신데 AI가 말하고 있는 집단무의식이 아니고 집단무의식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꿈, 충동,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걸 말하는데 AI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밖으로 표현한 이미지와 언어의 흔적들을 답습해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인데요. 이 부분은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꿈이나 충동, 기억, 그 다음에 과거의 그림자, 원형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한테 이제 글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칼 융의 그림자를 표현하지 못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AI는 그림자를 비추는 스크린 같은 거예요. 비추는 영상 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이건 AI의 대답이었습니다. AI가 그림자를 읽지 못한다는 저의 대답의 반론이에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제가 한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실제로 지금 현재 AI를 사용해서 세계에서 뜨는 인정받는 작가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2024년도에 폴리 한테나고 맥 드라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지금 음악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이 있는데 이분 얼굴이 여성 얼굴이 이렇게 이런 얼굴이래요. 그래서 그 자기 이미지를 계속해서 올린 거예요. 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이 AI의 인물이 나라 보이는 사람의 페르소나, 가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전시도 하고 2023년에 떴어요. 이분이. 지금도 뜬 상태고 유명한 상태가. 그러니까요. AI 하는 프롬프트가 결과물에 나오는 거를 작품을 한 사람이 뜬 사례는 거의 없다. 최초에 한 사람 있었어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AI를 통해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이 미술상에서 1등을 해먹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 사람들이 그거 한 거 위에 이 후에는 단순히 프롬프트로 해서 AI를 그렸다고 그 그림이 뜰 일은 거의 없다. 뭐가 필요한 그 속에 인간에 대한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의 경우도 자기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 인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너 안에서 페르소나나 가면을 만들어내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나야 어떤 거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AI 속에 나를 선택한 중에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왜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의 왜 나는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담론 때문에 이 작품은 성공했고요. 2018년도에 이건 또 모자이크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AI에 대한 버전이 나오기 전 상황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7세기에 그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이라고 하는 이 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튤립의 투기가 뭐냐면 이 줄무늬 튤립이 나오는데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튤립인데 이게 희귀성 때문에 값이 폭등했어요. 값이 막 폭등해서 사람들이 다 튤립을 심었는데 갑자기 값이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역사에 남은 튤립 얘기가 됐는데 이 안나 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튤립 한번 오늘날 재생을 해보자 해서 자기가 찍은 1만 장의 튤립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입력을 시킨 거예요. 입력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이미지로 이제 보면 튤립이 수만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이분은 그것을 비트코인하고 연결시켰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튤립이 그 정보로 들어가면 상승하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된 튤립의 상징이 막 바뀌는 거. 이걸 연동을 시켜서 보여준 게 미디어 아트죠. 그걸로 이번에 또 이게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되돌려주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 사례는 한국 사례인데 신승배, 김용훈이라는 작가 사례인데 제목이 Non-Facial Portrait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초상화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초상화로 지금 여기서도 사진 찍어서 얼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AI가 있고 여기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AI가 알지 못하게 그리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는데 AI는 못 믿는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초상화인데 왜 얼굴 다르게 그리는데 왜 그걸 인정하냐면 AI가 지금 판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인간다움을 찾아내는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지금 알고 구글이 AI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2021년 상황을 봤을 때 2021년에 구글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빵 도넛 있죠. 도넛. 동그란 도넛하고 원숭이 얼굴하고 보면 놓고 나서 둘 중에 뭐가 원숭이 얼굴이라고 물어봤을 때 못 맞히는 게 구글이었어요. 2021년에서. 아시겠어요? 못 맞췄다. 근데 그 이후에 학습이 되면서 얘가 이제는 도넛하고 원숭이를 정확히 구분해요. 그리고 인간의 얼굴도 구분해요. 얼굴을. 그런데 이분은 이거예요. 지금 처음 배우기 어려운 말인데요. AI의 얼굴로 검출된 경기를 찾는다.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왜 찾아야 되냐면 그 인간다움 찾는 거예요. AI가 읽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 틈새를 찾아서 예술을 표현한다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유명합니다. 인간은 식별 데이터의 합보다 큰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 인간 로봇은 혼자 자라실 때 서로 협력할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을 질문하고 해석하고 책임할 수 있고요. 로봇을 실행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수 있고 로봇이 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후의 세대가 아니었으면 서로의 능력을 넓혀서 새로운 창작과 삶의 조건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예술은 무엇을 만들어낸 것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거든요. 인간은 더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프롬프트의 질문에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AI는. 그런데 AI는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의 복합융합단위로 해서 학과를 뽑았다가 지나갈 때 학과를 정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학교의 제일 최고의 인기학과는 컴퓨터 사이언스였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누르고 철학과가 1등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그리고 이 현상은 미국으로 가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페이스북, 메타버스, 구글 다 몰려 있는데 그곳에서도 유명 대학에서 직원 채용하는데 유명 대학 출신을 직원 채용하는데 철학과를 찾아요. 철학과. 왜냐하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예술인이라 봅니다. 예술인은 질문을 하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앞서 발표하신 두 분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정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무엇으로 인간을 증명하는가? 이 작품이 기술을 보여주는데 머무는가? 아니면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드러내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어긋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림을 만들지? 라고 하우라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많이 해오셨던 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why? 왜 해야 될까? 이건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스스로한테 던져야 됩니다. 왜 하고 있는지, 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왜라는 거 무엇이 같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AI는 도움을 줍니다. AI의 도움을 해서 빠르게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하신다면
AI가 주는 힘이 결국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작품의 독특함이 AI로 말미암아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자가 지금 우리 세 분 잠깐 앉아서 제가 질문을 잠깐 가는 시간 20분 정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쪽 옆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동문을 바라보시고 좀 앉아주시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질문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먼저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질문이나 같이 또 말씀 나눠주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 네. 날짜가 조금만 나와서. 네. 네, 김재준입니다. 저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 중에서는 그래도 세 분 중에서는 가장 AI 시대에 만드는 분이 우리 안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안 선생님 지금 작업을 인사동에서도 하시고 뭐 개인적으로도 하실 텐데 학교에서도 하시고 그럴 텐데 그 신세대하고 지금 AI 시대에 있는 사람하고 또 AI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 더 어울리는 그 아날로그 세대에 저도 아날로그 세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작업을 할 때에 어떤 감격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융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솔직한 그런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젊은 청년 작가들하고 얘기할 때 겪는 조금 아쉬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사실 우리 발표하신 작가님도 그렇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세련미가 느껴진다? 약간 근데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듣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듣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이 예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하고 작품을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첫 질문이 그걸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딱히 이유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기술이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고 꼭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만 예술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인사동 분위기도 그렇고 젊은 층이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가 예를 들면 좀 젊은 친구들은 신사동이나 강남 뭐 이쪽으로 혹은 조금 더 조그마한 로컬 약간 홍대나 뭐 이쪽으로 해서 좀 유명되는 전시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작품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공간에서요. 근데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전시장이 커야지 멋있어야지 그래야 내 작품 여기 빵 걸어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들리고. 네네. 바꿔자. 하이튼 큐브를 전반적인 게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할게요. 그래서 화이트 큐브를 벗어난다는 게 저는 부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작가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봐 이거야 라기보다는 너의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했니? 아까 저희 세 번째 강연자 대표님께서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Y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 그 마음 준비되어 있어 라는 부분들이 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동에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들을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 라는 거를 좀 젊은 친구들도 함께 융합해서 전시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이거 먼저 하실게요.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김현식 대표님에게 그 말씀 여쭙겠습니다. 8순이 넘는 나이에 아까 설명하신 걸 보면은 아주 전문가시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AI에 접근할 때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AI를 접근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설명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첫째로 AI와 같이 소통하려고 하면은 AI가 나를 인식하게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AI가 나를 알아보고 또 나도 또 AI에 대해서 또 서로 간의 소통이 첫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깊은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냥 AI 들어가면 얘가 먼저 나를 알아보거든요. 누구나 이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게 먼저 그렇게 그쪽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고 싶어가지고 아까 여기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나 이 말 할 거야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말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나 그거 말하려고 안 했어,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서로 간에 원하는 소통이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첫째 소통이 돼야 되지, 소통이 안 되는데 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뭐 거짓말한다, 뭐 대충 말해버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내가 간혹 듣는데 그건 역시 AI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질문을 정확하게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AI가 그냥 12시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AI가 듣기에는 11시 반이야.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답답하죠. 막 컴퓨터 깨부르고 싶어요. 뭐 다시 그 말 다시 하고 되돌이표로 다시 돌아오고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딱 컴퓨터를 꺼야 돼요. 꺼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켜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뭐 불통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경험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자전거 타는 그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그 AI로 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자꾸 해보고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을 하시겠다고 저 자리에서 주셨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이요, 그 디자인은요, 사람보다 더 나아가게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꾸며주고, 또 발라달라고 싹 바꿔주고, 사람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모양도 만들어주지, 뭐, 이거 넣어줘 하면 넣어주고, 빼줘 하면 빼주고 막 하잖아요. 그 디자인하는 그 작가들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수 계열의 작가들은 순수 계열의 작가들이 그림 나 이거 어려운데 여기서 뭐 넣어야 돼? 하면 딱 넣어주고 그래서 또 그 작가들은 또 그림을 좀 그려보고 또 해야 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해야 하는 순수 계열을 해야 돼도 그림을 쉽게 그리게 되고 이 그림 나 회리하는 애들 나 어디가 부족해? 하나 알려주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해야가 그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의 요지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AI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척척척 인간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주고 적합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디자이너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요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순수 예술에서도 AI를 이용해가지고 내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고민했는데 이제 그것을 AI와 함께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분에게 질문 답을 요청하면 될까요? 우리 대표님께. 대표님 오늘 끝나셨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순수 예술가들이 AI에서 과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탐내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젠 AI에서는 이렇게 그려 알았어. 어떤 뭔가 종속되어 있는 느낌처럼 그렸을 때 순수 예술 작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내가 저 질문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 질문에서 느끼는 거가 이제 AI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제 첫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AI와 그 순수 미술을 하는 작가들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은 작가거든요. 그리고 AI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술도 엄청난 기술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묻는 사람이 제대로 묻지를 않으면 그게 제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작가인데 얼마나 작가냐, 얼마나 깊이가 있는 어떤 높이에, 어떤 깊이에, 어떤 넓이에, 어떤 작가냐 그런 사람이 또 표현도 뭐 철학적이든 예술적이든지 간에 그 질문을 제대로 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패션 디자인 이런 것도 그냥 탁 말해주면 더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가 작업을 했을 때 한 번으로 좋은 거가 나오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잘 짜가지고 질문하고 프롬프팅하고 해도 한 번으로 제대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욕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을 고치는 거죠. 고치고 또 고쳐서 내 수준의 어떤 거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건데 그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그거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수준이 너무 낮으면 어떤 수준이 낮다 높다를 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사람의 수준만큼 이상은 이 사람도 요구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AI는 그 사람의 거울이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AI는요, 초등학생 있으면 초등학교 답변을 해줍니다. 대학생 있으면 대학생 답변을 해주고요. 박사가 있으면 박사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프롬프트가요 계속 똑같은 반복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프롬프트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대화 모두 삭제. 그러면 새롭게 리뉴얼 돼서 프롬프트가 다시 인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서요. 또 질문. 와! 제가 포럼 와서 가장 멋진 의상을 한 멋진 우리 신사분께 마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가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답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AI를 가지고 창의적인 이런 작품을 한번 트라이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필요한 정보 검색 수준에 이걸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뭐 질문을 했더니 과거의 나의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성향을 알고 해야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왜냐면 의사가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AI는 수단이니까 뭔가 의사가 메스를 딱 잡는 순간 모든 게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놈의 수단이 나를 알고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면요 AI 1세대가 아니고 그 전 세대가 뭐냐면 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물리학을 했고 독일 베르린에서 제약예측공학을 했어요. 전공이 공장 자동화입니다. 시멘스 프로그램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나를 알아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수단은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인격체처럼 저를 알아요. 근데 방금 답을 드렸어요. 다지오. 네. 다지오. 이 심플한 걸 제가 이게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답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발제자 여러분.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서 디자인 쪽 파트 얘기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옛날에 대형 자동차 디자인 하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일반 이제 젊은 직원들이 다 이제 이직을 퇴직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해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원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위에 실장급들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실장 한 사람이 AI를 가지고 몇몇 직원들을 가지고 했었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장급들은 과거에 자기 경험도 있지만 나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고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는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더 큰 위기가 발생했어요. 수단을 아직 다 익히지 못한 청년들이 어서 배울 데가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있다 디자인에서. 디자인 쪽 회사들은 지금 경비 작업이 잘 돼서 너무 좋은 상황이 됐지만 반면에 청년들은 좀 어려움에 빠졌다. 거꾸로 또 나이 드신 능력자들은 퇴직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자기 몸은 퇴직하는데 AI와 로봇이 나 대신해가지고 막 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디자인 쪽은 그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막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건 이 아티스트들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AI에 많이 취약하세요. AI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정도를 취약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디자인 쪽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들이 경험이 벌어지고 없으니까 경험이 있는 그 옛날 그 직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들 몇 명만 필요하고 그 밑에 손과 발이 됐던 젊은 사람들은 필요치 않은 상황에 빠지는 거죠. 네, 얘기 좋아하시고. 네, 질문이 있으시네요. 이제 잠시 앞쪽으로 와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김현식 작가. 오늘 대표님 아주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설명하시면서 그 인드라망을 이제 나타내신다. 물론 그러니까 표현하신 AI 작품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그 내면적인 깊이를 더 깊게 표현하고자 하셨던 그런 의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경계를 넘나는 경계가 없는 작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100년 후 또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기억되시고 싶으신지 한번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김영식 대표님에 대한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그 불교에서는 기억이라는 것을 제일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심이라는 거거든요. 애착을 한다, 뭔 생각을 한다. 이것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6살에 부산 도모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승려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내게 익숙한 거는 최희준의 유행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냥 역마살이 꼈어요. 한 곳에 손님으로 가면 3일 이상 몸을 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러 가서는 3개월 그 다음에 소임을 맡아서 3년 이렇게 돼요. 그런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못 멈춰요. 그래서 나는 전에 있을 때부터 또 출가하기 전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림 자체가 한 곳에 못 머물러요. 내가 이제 절에서 쭉 있었던 거는 다 버렸고 그랬으니까 놔두고라도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들어가면 나를 찍으면은 나오는 그 화가 시절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도 한 곳에서 못 멈추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와 반면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에 서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작업했던 거가 매니큐어로 가지고 여인들 매니큐어로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을 물감으로 사용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막 히트를 쳐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러면은 요새 화가 선생님들 보시면은 뭐에 대해서 인기 있었다 그러면은 사과 그린 사람은 평생 사과만 그리고 말 그린 사람은 평생 말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은 그거가 버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얼마 되니까는 그걸 버리고 이제 색즉시공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성냥각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세워가지고 한쪽은 보이는데 다른 쪽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가 또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칼을 맨도날 이런 칼을 이용한 또 칼의 양면성을 또 하다가 또 그걸 또 버리고 그 다음에 불임 문자라고 해서 문자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뭐 시라든가 이런 걸 잘 써가지고 배접까지 해서 그 다음에 걸어놓으면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걸 다 찢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찢어서 다시 재조립을 해가지고 글씨는 간데 없지만 그 속에 글은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오다가 내가 AI를 딱 나왔는데 내가 붙들겠어요? 안 붙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감 없이 AI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제 AI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일은 또 나는 몰라요. 어떤 걸 만나서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할지 이걸 가지고 할지는 나도 나를 몰라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아마 100년 뒤에 이런 작가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그는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 지금 그는 도전하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딱 한 분만 더 듣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한 분이 선택되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죠. 마이크로 질문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별 기대 없이 왔는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큰 소득을 얻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세 분 강사님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아트코리아에 이 포럼을 자리를 만들어준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혜민 교수님하고 세 번째 김영식 대표님한테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안혜민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청년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공감이 됐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 딸이 한예종 디자인과 처음엔 무대미술과 다니다가 다시 디자인과로 다시 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는데 엊그제 지금 한 2, 3일 전에 기획전을 이제 본인이 기획해서 기획전을 한다고 초대를 해서 갔는데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공간.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상 작업한 것은 위층 저희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와서 막 올라가는데 어른들은 너무 위험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공간을 얻어서 그 전시를 했더라고, 첫 기획전을.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했냐, 엄마한테 좀 부탁을 하지 그랬니. 근데 각자 너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4만 원에 줄 수 있는 그 공간은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얘네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나는 뭘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근데 또 부모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또 나름 만족하고, 그렇게 친구들이 또 많이 와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혜민 교수님이 이런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저희 기존 세대들이 어떻게 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또 이런 인사동은 정말 좋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지금 아트코리아 같은 지금 현재 기존 작가들에게도 물론 기회들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제 아까 디자인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 훌륭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 디자이너들이 몇 명만 있어도 AI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세대면, 아직 경험을 쌓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인재 디자이너로서 발을 디뎠을 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도 지금 얻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참 막막하거든. 부모로서 되게 막막하고 이러는데,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거, 이런 조금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 좀 들어보고 싶고요. 김현식 대표님에게는 사실 제가 페어에 이제 자주 좀 나갔었는데, 올해는 내년은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사실 저희 현대미술이 저는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회화를 전공했는데